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문학비책. 자, 3단원이죠. 조선 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조선 전기 작품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악장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용비어천가인데요. 우리 교재 6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비어천가. 자, 많이 들어봤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바로 그 작품인데요. 선생님이 아까 악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장. 악장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악장을 좀 정리해보면, 자, 이 악장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악장을 살펴봤더니 악장은 갑자기 확대가 엄청나게 되네요.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 형식이다.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 형식으로서 나라의 재전이나 그 연례 때 궁중음악에 맞춰 부르던 가사를 말한다. 주로 태조 이성계의 덕과 무공을 찬양하거나 조선 건국의 성업과 왕실의 번영을 송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이 바로 이성계를 찬양, 그리고 조선 건국의 성업과 왕실의 번영을 송축하는 것을 주로 내용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향유층이 두텁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체제가 정비된 이후에는 새로운 노래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쇠퇴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총 12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1장, 2장, 4장, 48장, 125장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부터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장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 천명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동 용용이라는 건 그 이시 왕조의 조상인 육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시 왕조의 조상인 육조를 일컫는 건데,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육룡이 나시여 태어나시여 일마다, 하시는 일마다 천복이시니, 천복, 하늘이 내려준 복,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성이 중국 고대 왕실의 창업주예요. 동부하신이, 고성, 옛날에 중국 고대 왕조의 창업한 왕들이 한 일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 건국의 천명성, 하늘이 명해준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원래는요, 여기서 형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장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 3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요 2절 4구의 형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1절 3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2절 4구로 되어 있는 형식을 파괴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2장으로 가시죠. 아주 유명한 장이죠. 자, 불이 깊은 남간. 뿌리 깊은 나무는 이제 비유하고 있죠. 기초가 튼튼한 나라죠. 튼튼한 나라는 바람에 실현이 되겠죠. 아니 멜세,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아니 멜세,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곧 좋고, 꽃이 좋고, 여름, 열매, 여기서 여름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가 많이 열린다 라고 이야기해서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문화가 어떻게 된다? 융성해진다, 이 소리죠. 융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유서 깊은 나라죠. 유서가 깊은 나라는 가마레, 가뭄에, 이거 똑같이 시련이죠. 아니 그칠세,
가뭄에도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희 시내가 되어 이루어져서 바다에 간다. 이것은 뭐예요? 무궁한 발전을 의미한다. 무궁한 발전.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송축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자 2절 첫 행과 두 번째 행이 뭐를 이루고 있어요? 대구를 이루고 있죠.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법 사용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굉장히 문학성이 뛰어난 장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4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적인 북쪽 오랑캐의 서리에 사이에 가샤 적인이 가셔서 사실 때 갈외 언을 침범하거늘 누가요? 오랑캐들이. 오랑캐가 이거 침범함으로 북쪽 오랑캐가 침범했는데 기산이 얼마 샴도 기산으로 옮기신 것도 하늘 뜻이시니 하늘의 뜻이다 이 소리죠. 하늘의 뜻 천명이다 이 소리죠. 자, 이거는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적인 사이에 주나라 태왕인 고공담보가 적인 오랑캐 사이에 살았을 때 북쪽 오랑캐가 자주 침범해서 기산으로 옮긴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야인 여진족 사이에 가시어 살 때 갈외 여진족이 침범하니까 덕원으로 옮기신 것도 뭐다?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천명이라는 거죠. 천명은 즉 민심, 백성들의 마음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할 건, 자, 4장의 1행과 2행을 살펴보시면 이것도 대구법이죠. 저기는 고공담보가 그랬고 익조 이제 태조 이성계의 조상이죠. 조상도 이렇게 옮겨가서 살았다라는 걸 통해서 왕조 건립 기반이 굉장히 하늘에서 허락해 주신 거다. 그리고 왕조 창업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영웅서사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영웅서사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랑캐 사이에서 기산으로 올라가서 창업했고 익조도 마찬가지로 여진족이 자주 침범하니까 덕원으로 옮긴 것도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된 건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영웅이 되어야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래서 소주제 네 번째 장의 소주제는 익조에게 내린 천명이다라는 거죠. 자, 48장 가보죠. 구렁이죠? 구렁에 말할 디네샤 말을 지나게 하시오 도적이 다 돌아가니 반길 높인달 반길 높이인들 면기 다른 사람이
지나리까? 지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거 서론적 표현이죠. 지날 수 없다라는 거죠. 석벽에 말을 올이샤. 석벽으로 말을 뭐하라? 올려서 돌 절벽에 말을 올라가게 하셔서. 이거 어떻게 굉장한 능력이죠. 이거는 초인적 능력입니다. 대단하네요. 석벽 돌로 된 절벽을 말을 올라가게 하셔서 도적을 다 잡았으니 현번 몇 번 띄운들 뛰어오른들 남이 다른 사람이 오라리까? 오를 수 있겠습니까? 자, 오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서류적 표현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짝이 되고 여기하고 지금 여기가 짝이 되죠. 이렇게 짝이 되는데 같은 말을 피했어요. 동어 반복을 피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동어 반복을 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태조 이성계가 석벽을 말을 타고 올라가 도적을 다 잡았다라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이것도 대구법이죠. 자, 금나라 태조가 이랬는데 우리 이태조도 이랬다라고 말하면서 이태조의 용맹함을 강조하는 거죠. 태조 이성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태조의 용맹함을 강조한다. 이것도 영웅서사시적 성격. 영웅서사시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태조의 초인적인 용맹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125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세 절로 되어 있어요. 2절 4구의 형식이 파괴되어 있다. 여기서 1장 1절 3구였다면 여기는 3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천세 후에 미리 정하샨 한수 북에 천년 전에 미리 정한 한수 북 한강 북쪽 땅에 누인 개국하샤 누인 개국 어진 덕을 쌓아서 나라를 열었다. 개국했다 이 소리. 복년이 하늘이 점지해준 왕조의 운수예요. 하늘이 점지해준 왕조의 운수. 이 하늘이 점지해준 왕조의 운수가 가지 없으니 끝이 없다 이 소리죠. 끝이 없다. 성신이 낮아샤도 성신은 임금의 자손을 높여서 하는 소리예요. 임금의 자손이 낮아샤도 대를 이으셔도 경천근민 하샤자. 경천근민 이게 핵심 뭐죠? 이게 바로 후대 왕에 대한 권계의 핵심이에요. 왕에 대한 권계의 핵심.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근민 부지런히 백성을 위해서 일해라 이 소리예요. 하샤샤 더욱 구두시리이다. 자, 그래야지만 경천 근민해야지만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더욱 왕권이 그리고 왕조가 굳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닝금 알아소서 낙수의 산행가 이셔 하나빌 믿으니까. 자, 낙수의 산행가 있으면서 하나빌 조상만 믿겠습니까? 할아버지 말하는 거죠. 하나빌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광왕의 할아버지 우왕 하나라 우왕을 말하는 거죠. 그 할아버지만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사 옛 이야기를 들어서 고사를 들어서 권계하는 거죠. 뭐해라? 타산지석. 타산지석을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대왕에 대한 권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비어청과 다 배웠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작품 개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뭐냐? 악장, 영웅서사시이고 성격은 송축, 개국송, 예찬적, 서사적, 설득적이며 주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에 대한 건계다. 문학적 측면,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이다. 정말 중요하죠. 최초의 악장 문학이며 최초의 장평 영웅서사시다. 어학적인 측면에는 15세기 국어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라는 거죠. 전체 구성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죠. 서사 개국송인데 1장부터 2장 이렇게 개국송이고요. 본사는 사적찬 했었던 일에 대한 찬양이죠. 3장에서 8장은 태조의 선조인 사조의 사적을 찬양하고 9장에서 89장은 태조의 사적을 찬양하며 90장에서 109장에서 태종의 사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사 개왕훈 왕을 권계하는 거죠. 후대 왕에 대한 권계 110장부터 124장 그리고 125장도 마찬가지로 후대 왕에 대한 권계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작 동기를 살펴보시면 내적 동기는 뭐 때문이냐? 역성혁명 몰아내고 고려를 몰아내고 왕이 됐죠. 조선의 건국을 합리화를 시키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후대 왕에 대한 권계 조선의 영원한 발전을 송축하기 위해서라는 거 이렇게 두십시오. 자, 외적 동기는 뭡니까?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실험해보고 훈민정음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각 장의 현식상의 특징은 총 125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2절 4구의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로 전절에는 중국의 사적, 후절에는 조선 육조의 사적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인 해석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비어청과 다 배웠고요. 오늘 배운 부분은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61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